50번입니다. 자, J2 강의의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우화는 Two Travelers and a Bear입니다. 두 명의 여행자와 곰, 이런 제목이죠. 자, 이 우화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우화입니다. 자, 이 우화가 전해주는 것은 이런 내용이죠. 어떤 불행한 일은 우리가 진정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우화죠. 자, 한번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men were traveling in company through a forest when all at once a huge bear came out of the bush near them. 자, two men, 두 사람이 were traveling,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In company, 함께 through a forest, 숲을 지나면서. 자, when, 그런데 그때 all at once, 갑자기 a huge bear, 커다란 곰이 나왔습니다. Out of the bush, near them. 자, 그들 옆에 있는 숲에서 큰 곰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뭐 어려운 표현은 없죠. were traveling 진행형이고요. 자, in company, 이 표현 함께 동행해서 이런 의미죠. 자, 함께 혹은 동행으로, 동행해서. 자, 물론 이제 company가 회사라는 뜻도 있죠. 회사라는 의미도 있고요. 동행, 함께함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when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접속사로서 지금 진행형과 연결이 되고 있죠. 진행형과 연결이 되고 있는 때는 동시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진행형과 연결되는 when은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다. 그래서 자, 진행형과 그 다음에 when이 이어지는 이러한 문장은 요 상황, 동작, 요 상황, 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러한 구문이죠. 뭐 하다가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뭐 하고 있는데 뭐뭐 했다. 대체적으로 뭐 하다가 혹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뭐 하는데 혹은 뭐뭐 한다. 동시적인 그러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은 다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요 둘 중에 하나 정도면 다 되죠. 어느 정도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현은 두 동작, 상황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큰 곰이 나왔다. 뭐 이런 해석을 해주면 되죠. 자, out of라는 표현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많이 합니다. out of. 자, 뭐뭐 밖으로라는 의미, 기본 의미죠. 뭐뭐 밖으로. 때로는 from의 의미로서 뭐뭐에서라는 해석을 해도 되죠. 자, 이때 near them은 전명구로서 이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자, 전명구가 문장에서 하는 품사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형용사 아니면 부사다 이런 얘기 했었죠. 형용사일 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물론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은 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되는 서술적인 기능을 한다. 두 가지가 형용사의 대표적인 기능인데 전명구가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은 수식입니다. 예외적으로 뭐 비동사 뒤에 온다거나 그랬을 때 보호가 되는데 그런 걸 빼고서는 수식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수식하는 기능이라는 얘기는 수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즉 전명구 앞에 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사, 전명구가 이어지는 경우 수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비록 앞에 명사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상 동사를 수식해주는, 즉 부사적인 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형용사적인 그러한 기능일 때는 명사와 연결이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one of the men thinking of his own safety climbed a tree. 자,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자신만의 안전을 생각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이제 이런 삽입구의 분사 구문이죠. Thinking of his own safety라는 이 표현이죠. 자, 여러분들 일단 우선 이 thinking of his own safety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러한 구조적인 표현 방식인데, 자, 우선 명사가 앞에 나오면 주어라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죠. 명사가 나오면 주어인데, 자, 요 주어 다음에 동사로 이어지기 전에 삽입되는 표현이 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삽입되는 이러한 것들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분사로 이어지는 그러한 삽입구인데, 이 분사로 이어지는 이 삽입구는 분사 구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수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분사 구문으로 역할을 한다. 분사 구문으로 온다는 것은 해석할 때 접속사와 주어를 넣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축약된,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뭐를 축약했느냐? 접속사와 주어를 축약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어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바로 거의 요 앞에 있는 주어, 본 주어가 요 분사의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면 얘가 분사, 왜 삽입구로서 대부분 이렇게 주어 다음에 오느냐? 얘 분사, 즉 동사가 분사가 된 거죠. 동사적인 의미의 요 주어가 바로 명사 앞에 있는 주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붙여놓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어 걱정은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접속사는 물론 내용을 보고 판단해 주는데, 자, 내용은 요 이어지는 이러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쭉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 더 접속사를 결정하는데 더 영향을 주죠.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면은 접속사를 판단하는 데는 사실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분사 구문이 혹은 수식하는 분사가 삽입구로 들어오는데 그 위치는 주어인 명사와 동사 사이에 주로 많이 들어온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접속사는 문장의 흐름을 보고서 판단해 주면 된다. 주어는 앞에 있는 명사가 대부분 주어다. 일단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얘기죠. 자, one of the men,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요 think 하는
그 주체 역시 바로 얘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안전을 생각을 해서 하면서 혹은 흐름이 했기 때문에 climb a tree,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 명만 올라간 것이죠. The other, unable to fight the beast alone, threw himself on the ground and lay still as if he were dead. 자, 그 다음 the other라는 표현, 앞에서 정리를 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둘 중에 하나가 지정이 되면, 하나는 물론 원이죠. 나머지는 the other가 된다는 표현 기억할 겁니다. 즉 간단하게 핵심만 지적하면 정관사가 붙는다. 정관사가 붙는다는 것은, 얘가 붙는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명사에 붙여 있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명사에 붙이는 건데 둘 중에 하나, 뭐 얘가 되는지 관계없습니다만 일단 뭐 하나가 먼저 정해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해지게 돼 있죠. 따라서 얘가 원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 정해지면 나머지는 이제 반드시 정관사를 붙이게 돼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other라는 명사 붙이면 되죠. 왜냐하면 other의 의미는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 이런 의미죠. 따라서 여기서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로 the other라는 표현. 여기에 another 쓰면 안 되죠.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another는 또 다른 것, 다른 사람이라는 other 막연한 그 앞에 그냥 붙인 막연하다는 걸 나타내는 게 부정관사죠.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부정관사인데 지금 여기서 정해지죠. 둘 중에 하나 나머지 원, 나머지 정해지죠. 따라서 이런 other가 이제 합쳐진 게 another인데 another는 정해져 있지 않은 명사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another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unable to fight the beast alone을 이해하는 거죠. 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판단이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Unable to fight the beast alone. 자, 여기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것과 똑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unable은 형용사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런데 어떻게 갔느냐? 자, being이 생략된 걸로 보는 거죠. 앞장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사 구문에서는 being 혹은 having being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자, being unable to fight the beast alone 이라는 분사 구문입니다. 삽입구죠. 얘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머지 한 사람. 자, 내용의 흐름을 보니까 혼자 그 비스트, 곰을 가리키고 있죠. 곰과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싸울 수 없어서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 사람은 몸을 땅으로 던졌습니다. 땅에 이제 갑자기 엎드렸다는 얘기죠. 직역하면 자신을 땅 위로 던졌다. 즉 땅 위에 엎드렸습니다. and 그리고는 lay still 아주 움직이지 않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 기본 동사의 흐름으로 보면 이런 거죠. through and lay 이렇게 되는 그러한 구조죠. 동사 1 and 동사 2. 자, 두 번째 요 still에 대한 이해죠. 좀 정리 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요 still은 형용사죠. motion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이라고 하는 형용사죠. motionless. 자, lay가 무슨 동사입니까? 접속 동사로 사용될 수 있었죠. 즉,
뭐뭐한 상태로 누워있다. 상태로 누워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요 뭐뭐한이라고 하는 요 자리에 형용사나 분사가 뭐로 와서 이제 채워지죠. 바로 요 still, motionless, 움직이지 않는입니다. 움직이지 않은 채로 누워있었다. 자, as if he were dead, 그가 마치 죽은 것처럼. 자, as if 역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 있죠. as if는 자, 일단 여러분들 요것을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as if라고 하는 요 접속사는 두 가지가 다 올 수 있습니다. 가정법의 동사가 올 수 있고, 가정법.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직설법의 동사, 직설법 표현. 자, 두 개 다 가능하다. 그래서 요 as if가 가정법일 때는 물론 과거 동사가 올 수 있고 had pp 과거 완료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과거가 온다는 것은 해석은 현재로 하는 것이죠. 가정법의 과거는 현재의 반대니까. 자, had pp는 그냥 과거로 하면 되죠. 그래서 요 as if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현재 사실의 반대로서 마치 뭐뭐처럼 이라고 한다면 가정법 과거를 이용하면 되시죠.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즉 뭐가 아닌데 마치 그것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말 할 때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직설법으로 나타낼 때는 실제 그런 것 같을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날씨가 아주 무덥고 하늘을 보니까 검정 구름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비 올 것 같다. 자, 물론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비가 오죠. 그럴 때는 실제 그런 것 같죠. 그럴 때는 직설법을 쓰면 됩니다. 직설법이라는 것은 현재 그러면 현재 동사 쓰고 과거에 그랬으면 과거 동사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법이라는 것은 실제와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를 나타내는 반대로 나타낼 때 실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실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걸 현재로 쓰면 안 되겠죠. 따라서 가정법은 현재 반대는 과거로 쓰고 과거의 반대는 과거 완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직설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가정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as if는. 그래서 실제 비슷할 때는 가정법으로 직설법으로 as if를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우리 지금 요 본문에서는 as if were를 쓰고 있습니다. were. 3인칭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were를 쓰죠. 물론 요즘은 was 쓰기도 하지만, 자, 가정법이란 얘기죠. 죽은 건 아니죠, 실제. 그런데 죽은 것처럼 하다, 이런 얘기죠. 실제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정법으로 쓰고 해석은 현재로 하면 되죠. 그 당시 현재입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그때 마치 그가 그 당시 죽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로 누워 있었다. 이런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were라고 하는 가정법 동사를 썼다. He had heard that a bear will not touch a dead body. 자, had heard 과거 완료 썼죠. 자, 요 일 이전에 이미 들었다 한 얘기입니다. 자, 들은 내용은 곰은 dead body, 죽은 몸은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요 will, 여러분들 요거는 일종의 습관, 경향,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형 would인데 요거는 습관 혹은 경향을 나타내는 건데 자, 시제를 나타낼 때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되는 습관일 때는 앞에 시제와 관계없이 항상 현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지나고 나서 읽는 요즘의 시제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경향이 살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얘는 항상 이러한 현재 형태로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에 will을 썼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시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정리할 기회가 올 겁니다. It must have been true, for the bear sniffed at the man's head a while and then walked away. 자, 그 얘기는 사실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곰은 그 사람의 머리를 잠시 동안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는 멀리 사라졌습니다. 자, must have pp 부분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라는 표현 기억하실 겁니다. 조동사를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표현들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자, must라고 하는 요 조동사가 물론 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 외에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요 임에 틀림없다의 과거형은 have pp로 연결하면 되죠. must have pp. 자,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얘기죠.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자, 그러면 요 임에 틀림없다. 반대는 뭘까요? 자, cannot이죠. 뭐뭐 일리가 없다가 됐죠. 뭐뭐 일리가 없다. 자, 과거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could not이 아니고 바로 have pp를 붙이면 되죠. cannot have pp입니다. 물론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이런 표현. 아울러서 또 추측의 may 뭐뭐일지 모른다. 기억할 겁니다. 뭐뭐일지 모른다. 추측이죠. 자, 그러면 뭐뭐이었을지 모른다라는 과거형. might가 아니고 바로 지금 have pp를 붙여서 may have pp가 되죠. 뭐뭐이었을지 모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세 가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it must have been true. it은 여기서 물론 앞에서 얘기한 자, 곰은 죽은 시체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으면 틀림없다. 자, for 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에 지금 문장이 나왔죠? 그 얘기는 접속사라는 얘기고요. 뭐뭐 때문에가 되겠죠. 즉, 곰은 그 사람의 머리를 a while, 잠시 동안 킁킁 냄새를 맡고서는 멀리 갔기 for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he man in the tree climbed down. 그 나무에 있던 그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It looked just as if that bear whispered in your ear, he said. 자, it looked 뭐뭐처럼 보입니다. as가 연결돼서요. It looked as if 뭐뭐처럼 보인다. It looks as if. 자, 물론 여기서 과거니까 뭐뭐처럼 보였다. 자, just는 부사로서 마치 꼭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주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as if 다음에는 동사가 직설법, 현재면 현재, 과거는 과거, 실제 일어난 시제 그대로 나타내는 직설법 표현이 가능하고, 현재 일어났으면 과거로, 과거에 그랬으면 과거 완료로 하는 가정법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에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즉, 요 시제가 과거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 그 당시 그대로 시제 쓰고 있죠. 그 얘기는 지금 직설법적인 표현이다 하는 얘기죠. 그럼 왜 직설법 썼습니까? 실제 그렇게 보였으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곰이 실제 너 귀에다가 뭔가 속삭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이런 얘기죠. What did he tell you? 곰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니? 이런 얘기입니다. He said, answer the other. 자, 그 다음에서 내려온 그 친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편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물론 he said that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It was not at all wise to keep company with a fellow who would desert his friend in a moment of danger. 자, it was to, it 비동사, 형용사, it 비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자, 이럴 때는 가주어, 진주어라는 얘기 여러 번 했었죠. it 비동사, 형용사나 분사, 그 다음에 이어지다가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이어지면 얘가 이제 가주어, 얘가 진주어. 그 다음에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of를 쓰거나 for를 쓰거나. 사람의 인격과 인품의 행동을 판단하는 주관적인 그러한 형용사일 때는 of를 쓰고 나머지는 전부 for를 씁니다. 이렇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한 거죠. 불필요하니까. 자, 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었다. 자, not at all. 이것은 never입니다. 자, at all은 부정을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부정 강조. 자, 때로는 whatever라는 표현도 부정을 강조할 수가 있고요. whatever 혹은 in the list라는 표현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in the list. 자, 전혀 현명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얘기죠. 뭐가 하는 거죠? 진주어죠. keep company with는 뭐뭐와 친구가 되다 얘기죠. 뭐뭐와 사귀다는 뜻입니다. keep company with, keep company with 뭐뭐와 사귀다, 가깝게 지내다, 친구가 되다. 즉 이런 사람과 사귀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 않대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죠? would desert. desert라는 표현, desert.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거는 DSSERT죠. DSSERT. 자, 요거는 desert입니다. 요거는 버리다. 그래서 그의 친구를 버리는 그러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아주 현명하지 못해. 언제? in a moment of danger. 아주 위기의 순간에 친구를 버리는 그런 사람과 사귀는 것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상으로 해서
50번 강의를 마치고요. 자, 50번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J2 강의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J3 강의로 여러분들 또 잘 준비해서 보다 더 정확하고 또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장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J2 강의 정보를 마치겠습니다.